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물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량이 왜 중요하냐면 물량은 가격의 핵심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량은 공급량이고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 아파트도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람들의 수요가 그대로라면. 그런데 물량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수요를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물량은 가구 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량을 수요하고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봐서 공급을 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정한 물량이 공급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물량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서울에 꼭 몇만 가구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죠. 그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되는 근거가 가구 수가 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 아파트를 수요하는 가구를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쓰진 않아요. 그죠?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쓰기 때문에 3, 4인 가구 기준을 했을 때 보면 3, 4인 가구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서울의 중위값이 8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을 실제로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살펴보면 3, 40대는 돼야 되겠죠. 3, 4, 50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3, 40대가 너무 비싼 집값 때문에 탈서울을 많이 했대요. 서울을 많이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수요하고 사줄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은.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팩트, 정책, 그리고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격 결정이 되겠지만 오늘은 물량에만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집값 상승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게 재건축에 의한 이주 수요였어요.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강동에 강동 주공 2, 3, 4, 5, 6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쭈루룩 하면서 되게 많이 이주를 했고 최근에는 둔촌주공이 2017년도 7월부터 18년 1월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둔촌주공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보통은 어디로 가겠어요? 주로 이제 강동권을 가거나 이제 송파나 강남으로 넘어가기에는 이제 가격 갭이 있으니까 주변에 미사나 위례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근데 강동에 많이 가셨을 수도 있겠죠, 강동에. 그래서 강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 고덕 레미안 힐스의 가격 변동을 한번 그 이주 시기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둔촌주공이 17년 7월부터 18년 1월까지 이주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고레일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근데 상승을 하는데 전세가도 같이 꾸준히 상승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잠실 같은 단지들 보면 전세가 큰 변동이 없이 거의 일정하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많이 커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둔촌주공 같이 이런 이주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또 실수요 위주의 이런 지역에서는 전세가도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도 상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8년도 1월까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상승을 하지만 이건 논외로 하고요. 이 물량에 의한 거. 내가 재건축의 멸실로 인해서 당장 집이 없어서 이사 가야 되는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이 없는 경우에,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가격이 변동되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끊어서 생각을 할게요. 보면 재건축 멸실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주 수요가 막 늘었어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주변에 새로 공급된 게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도 상승하고 매매가도 상승했습니다. 하남, 미사, 위례 이런 데도 보면 2018년 1월까지 다 그렇게 상승을 합니다.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부동 레미안힐스의 실거래가 2017년도 실거래가를 보면 둔촌주공이 이주하기 시작한 시점에 보면 전세가도 상승을 하고 매매가도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전세값도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매매가도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주위를 몰라봐도 갈 데가 없어요. 물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런 두려움에 거래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서 2018년 1월에 정점을 찍고 1월에 거래를 보면 한 달 사이에 52건이나 거래가 됐어요. 35평이. 그리고 그 가격 차이도 아주 2억 정도의 격차가 나면서 한 쭉 상승을 합니다. 결국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인정하시죠? 이건?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이전에 멸실됐던 주택들이 다 한꺼번에 공급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고덕 주공 아파트들이 그 주변으로 싹 들어오죠. 2019년 6월에 솔베뉴, 9월에 그라시움, 12월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그 다음에 2020년 쭉 있습니다. 여기만 공급이 되나요? 아니죠. 이 주변에 배후 지역에 있는 뭐 가밀도 공급이 됐고요. 북일에도 공급이 됐고요. 미산, 하남 엄청 많이 공급이 돼요. 주변에 배후지까지 공급이 엄청납니다. 이런 영향이 어떻게 올까요? 이거보다 먼저 우리는 헬리오시티를 경험을 했어요. 헬리오시티가 들어왔을 때 충격을 막 신문지상에도 난리가 났었죠? 막 전세값이 막 뚝뚝 떨어지고 전세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해서 막 엄청난 물량이 나와 있는데도 가격이 막 떨어지죠? 그리고 오히려 또 주변에 있는 위례나 미사나 이런 데 영향이 많이 받았죠? 그런 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나마 미성크로바가 이주를 하면서 조금 흡수됐다. 이런 내용만 나왔습니다. 근데 헬리오시티는 만세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세대가 솔베뉴, 그라시움, 아이파크 엄청난 세대가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개포 쪽은 언급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급상승장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팩트뿐 아니라 심리가 또 많이 작용을 하죠. 매매를 하는 가격이 전세가가 계속 받쳐주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막 투자자들도 막 들어와요. 그죠? 하나 사놔야 되겠다. 갭을 끼고 사놔야 되겠다. 다주택자 현황을 보면 강남 서초의 다주택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전체 가구 수의 27.4%가 다주택자래요. 그죠? 그럼 다주택자들이 그런 물량을 흡수하는 거죠.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멸실이 돼서 집은 없죠. 실제로 집이 없고 다주택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을 많이 사들여 버리니까 정말 집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공포감.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 상황이죠. 공급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멸실돼서 없어졌던 집들이 한 채가 아니라 한 채 이상의 세대수로 늘어나서 다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멸실이 돼서 집이 없을 때는 가격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이 막 들어오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당연한 이치죠. 그죠? 가격이 올랐으면,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으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다주택자가 존버하면서 안 내놓는다. 그래서 계속 버틸 수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과연 존버할 수 있을까요? 상승장에서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갭 투자들이 막 들어와서 투자자들이 막 매집을 했으면 하락이 예상되는 장에서는 투매를 해야 맞는 거죠. 그죠? 전세하고 매매의 갭을 채워야 되는데 전세가 계속 공급이 돼서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그럼 갭이 더 생기잖아요. 역전세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여월세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대출 받아서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가능하겠냐고요. 존버가 불가하죠. 예전에는 주택대출이 다 이렇게 매매에 의한 대출이었는데 지금은 신규 매매가 아니고 입주에 의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집단대의 대출 증가로 지금 이번에 대출이 많이 늘었대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도 못하고 하락이 될 거고 공급은 예정되어 있고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경제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존에 매집을 했다면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매집을 했다면 지금은 투매할 시점인 거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증여가 늘고 있대요. 증여가 늘었다는 기사. 보면 2017년, 2018년도 대비해서 한 분기가 지났는데 많이 올랐대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2017년도에 28만 8,500, 2018년도에 30만 7,500,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27만, 28만, 30만 이렇게 계속 조금씩 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뭐 증여로 막 전부 다 뭐 갈 정도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왜? 증여를 하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의 부담이 엄청 커요.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자식이 어떤 그런 어떤 소득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게 부담이 있으면 이게 증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뭐 증여에 의해서 뭐 다 버틸 것이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은 자기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잉여죠. 누구한테 빌려주고 있는 집이잖아요. 이런 집들이 그냥 갖고 있으면 지금 손해를 볼 상황이면 팔겠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쏟아지는 시점이 오면 하락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의 집은 부족하지 않아요. 공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물량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